여러분,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사과는 어떤 분께는 매일의 약이 될까요? 어떤 분께는 밤을 망치는 독이 될까요? 사과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친숙한 한 입이 위장을 뒤틀 수 있습니다. 밤사이 콩팥에 짐을 늘리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셨나요? 그 조합은 생각보다 소화에 무겁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지는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중 갈증과 소변을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치면 오늘 밤도 어제처럼 뒤척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병원과 약국에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며 배웠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습관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몸의 이로운 타이밍과 조합을 익히게 됩니다. 약 없이도 편안히 잠드는 방법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숙면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 자체가 아니라 습관과 환경이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아침 공복에 우유와 함께 급히 넘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속은 서늘해집니다. 오후에는 단 것도 당깁니다. 밤에는 목이 말라 자꾸 깨게 됩니다. 반대로 점심 이후 가볍게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좋습니다. 저녁을 담백하게 마무리하면 더 편안합니다. 몸은 편안히 내려앉습니다. 밤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내일의 혈압과 소화와 기분까지 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때에 두는 법을 모르면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다음 날 더 피곤해지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고리를 조용히 끊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처방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선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밤과 아침이 바뀌는 장면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사과의 진짜 쓰임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핵심 한두 가지만 오늘 저녁에 바로 적용해 보십시오. 몸은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첫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오늘 밤도 어제처럼 뒤척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사과를 과학의 눈으로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사과, 초록 사과, 노란 사과는 색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분과 몸에서의 작용이 다릅니다. 빨간 사과는 껍질에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그중 대표가 퀘르세틴입니다. 일반적인 빨간 사과 100g에는 생과 기준으로 퀘르세틴이 대략 2-5mg 들어 있습니다. 초록 사과는 유기산이 많아 산미가 두드러지고 식후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란 사과는 산미가 온화해 민감한 위를 가진 분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 섬유질의 핵심은 펙틴입니다. 펙틴은 장내에서 젤처럼 부풀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대변 리듬을 일정하게 잡아줍니다. 일반적인 사과 100g에는 식이섬유가 2-3g 들어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수용성 펙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막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 껍질의 농도가 과육보다 높다고 보고되어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껍질을 꼭 벗겨야 한다면 채칼로 얇게 벗겨 섬유질 손실을 줄이십시오. 비타민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과 100g에는 대략 4-7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절대량은 높지 않지만 펙틴과 함께 섭취될 때 상쾌함과 식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장터에서 한 어르신이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최근 속쓰림이 잦았다면 산미가 강한 품종은 피하고 노란 사과나 잘 익은 빨간 사과를 점심 이후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식후 졸림이 심하고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면 초록 사과 반쪽을 아침 간식으로 두고 단백질과 물을 함께 보완하십시오. 같은 사과라도 시간과 조합에 따라 몸의 반응과 하루 컨디션은 달라집니다. 혈당 지수도 함께 보시죠. 사과는 대체로 중저 GI 식품이지만 주스로 내면 섬유질이 줄어 당 흡수가 빨라지고 포만감이 떨어집니다. 어르신들께는 한 입씩 오래 씹어 드시는 방식이 혈당과 위장의 부담을 함께 줄여줍니다. 펙틴과 퀘르세틴 그리고 비타민C는 각각 따로 작용하지만 서로 연결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큽니다. 펙틴이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면 장뇌축이 활성화되어 퀘르세틴의 항산화 작용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세포막을 보호하니 결과적으로 뇌와 면역이 동시에 지켜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문제는 면역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사과의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완해 주기 때문에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근거 없는 속담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에서도 사과를 일주일에 4번 이상 꾸준히 먹는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변비와 위장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또 기억력 검사 점수도 평균 10점가량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 장면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70대 김 여사님이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를 하나씩 손에 들고 망설입니다. 아침 혈당이 늘 걱정이라면 초록 사과 반쪽을 아침 간식으로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반면 소화가 약하고 속쓰림이 있다면 노란 사과를 점심 이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먹는 방식이나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신장과 수면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위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을 하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와 콩팥과 잠을 동시에 괴롭히는 사소한 식습관 말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공복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넘기는 습관입니다. 사과의 유기산과 펙틴은 위를 빠르게 깨우지만 우유의 카세인은 위산과 만나면 뭉치듯 응고되어 위 안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배출 속도는 느려지고 유당 분해 효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조합이라도 청년층보다 어르신에게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아침에 이 조합을 급히 마시면 명치가 답답하고 오전 내내 트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물과 소변의 양도 늘어 오전 피로와 오후 갈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타이밍을 바꾸면 해법이 보입니다. 사과를 먼저 천천히 씹어 드시고 우유는 최소 1시간 뒤로 미루십시오. 사과 대신 물 한 컵을 곁들이면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따뜻하게 데우고 소량으로 시작해 반응을 살피십시오. 아침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삶은 달걀 반 개와 같이 천천히 드시는 편이 우유와의 동시 섭취보다 속이 편안합니다. 소화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물은 대략 15분 안팎, 잘 익은 과일은 30분에서 60분, 우유나 단단한 단백질은 구성에 따라 한두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두세 시간 이상 머무는 일이 흔합니다. 서로 다른 체류 시간을 억지로 겹치면 위는 가장 느린 식품에 맞춰 움직이고
불편감은 더 길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맵고 기름진 식사 직후에 사과를 얻는 습관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기름은 위 배출을 늦춥니다. 그 위에 산미 강한 사과를 더하면 위 점막이 과도하게 자극되고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져 트림과 쓰림과 역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 늦게 이런 조합이 겹치면 잠드는 순간까지 속이 달아오르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위산이 치받는 느낌이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해 보십시오. 매운 식사 뒤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먼저 마시고 최소 90분은 여유를 둡니다. 사과가 당긴다면 껍질째 얇게 썰어 한 조각씩 오래 씹어 드십시오. 속이 약한 분은 노란 사과를 선택하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를 디저트로 쓰고 싶다면 점심 시간대로 옮기면 밤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저녁 8시를 넘겨 사과를 찾는 습관입니다. 과일의 수분과 칼륨은 밤사이 콩팥과 방광의 일을 늘리고 당분은 갈증을 불러 수면을 자주 끊기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다음 부분에서 작은 사례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사과를 찾는 습관이 밤의 리듬을 어지럽히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사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밤에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과일의 수분과 당, 그리고 섬유질이 밤에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늦은 밤에 한 개를 급하게 드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위와 장이 다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고 체온이 미묘하게 올라 잠이 멀어집니다. 수분은 방광을 빠르게 채우고 잠든 지 한두 시간 만에 각성을 유도합니다. 밤 사이에는 항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늦은 수분 섭취가 이 균형을 흔듭니다. 결국 새벽에 두세 번 일어나게 됩니다. 사과의 당분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맛은 목마름을 유발해 물을 더 찾게 만들고 그 물이 다시 밤의 수면을 끊습니다. 특히 당 조절이 예민한 분들은 늦은 간식 한 번으로도 밤새 갈증과 소변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짧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박모 어르신은 매일 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반쯤 사과 한 개를 꼭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2시간 간격으로 3번은 꼭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눈과 맥 빠진 어깨로 일어났습니다. 식사 구조와 시간을 점검해 보니 늦은 과일과 수분이 주범이었습니다. 사과 시간을 오후 4시로 옮겼습니다. 저녁에는 물을 조금씩만 나누어 마시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새벽에 한 번만 깨더니 3주째에는 어떤 날은 내리 잠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밤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한 타임라인을 제안합니다. 과일은 가능한 한 저녁 7시 이전에 마무리하십시오. 8시 이후에는 수분을 한 모금씩만 드시고 구강 건조가 심하면 따뜻한 물을 소량으로 헹구듯 넘기십시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오고 침실 조도와 온도를 낮춰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배가 심심하다면 사과 대신 호두 2세 알이나 따뜻한 계피차를 선택하십시오. 양은 소량으로 꼭 천천히 드십시오. 소화 시간표도 기억해 두십시오. 과일은 대략 30분에서 60분, 곡물과 단백질은 한두 시간, 기름진 요리는 2~3시간 이상 머뭅니다. 잠자리로 갈수록 체류 시간이 짧은 음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하십시오. 수분은 점차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지금도 사과 반 개쯤은 괜찮겠지 하고 계신가요? 오늘만은 냉장고 문을 닫아 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오늘 밤의 수면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의 혈압과 기분을 바꿔줍니다. 사과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우리 몸의 시계를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왜 어떤 조합이 특히 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바꾸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과가 왜 일상 속 약상자가 되는지 과학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이 점을 생활 장면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첫째, 대장 건강과 대장암 위험 감소입니다. 사과의 핵심인 수용성 섬유 팩틴은 장내 미생물이 발효해 부치르산을 만듭니다. 부치르산은 대장 점막의 에너지원이 되어 염증 신호를 낮추고 점막 세포의 재생을 도와 변비로 늘어진 체류 시간을 줄입니다. 팩틴은 2차 담즙산과 결합해 배출을 돕기 때문에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의 노출 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시고 사과를 얇게 썰어 천천히 씹어 드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기억력 보호입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 특히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염증 신호를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장내축을 통해 수면과 기분 리듬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껍질의 농도가 과육보다 높으므로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씹는 시간을 늘리면 턱 관절 자극이 뇌 각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개선입니다. 사과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팩틴은 담즙산과 결합해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 기능을 지지하여 걷기 전후의 혈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저염 점심 후 간식으로 사과 반 개를 천천히 드시고 물은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면 혈압 파동이 잔잔해집니다. 단,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은 칼륨 섭취를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넷째, 피부 상태 개선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잔주름 회복을 돕고 폴리페놀은 당화로 인한 탄력 저하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수분과 섬유질은 장의 리듬을 지켜 아침 얼굴의 붓기와 칙칙함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밤에는 생과를 피하고 점심 이후 잘 익은 사과를 반 개 정도 선택하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피부 컨디션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생활 장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시장통에선 70대 어르신이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최근 속쓰림이 잦다면 산미가 강한 품종은 잠시 쉬고 노란 사과를 얇게 썰어 점심 이후에 드셔보십시오. 반대로 식후 졸림이 잦고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면 초록 사과 반쪽을 아침 간식으로 두고 단백질을 곁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시간과 조합에 따라 몸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주스로 갈면 섬유가 부서져 포만감이 빨리 꺼지고 혈당이 급히 오릅니다.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척은 미지근한 물과 베이킹소다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문질러 마무리하십시오. 부엌 창가 햇살 아래에서 사과 한 조각을 오래 씹는 습관만으로도 간식 과욕이 잦아듭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핵심 이점입니다. 이제 남은 3가지 체중 관리와 장 리듬, 혈당 안정, 면역 강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팁과 함께 연구로 확인된 근거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와 배변 리듬입니다. 사과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수용성 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팩틴은 위에서 젤을 이루어 식사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고 과식을 줄여줍니다. 장으로 내려가면 미생물이 팩틴을 발효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고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돕습니다. 식전에 얇게 썬 사과 몇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면 메인 식사의 양이 무리 없이 줄어듭니다.
늦은 밤 간식이 당길 때에도 주스 대신 통사과를 한 조각만 선택해 보십시오. 껍질째 오래 씹으면 단맛은 느려지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혈당 안정입니다. 사과는 대체로 중저혈당 지수 식품이며 수용성 섬유가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식사가 탄수화물 위주라면 사과를 반쪽만 먼저 씹고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씹는 시간이 길수록 당의 흡수 속도는 더 완만해지고 식후 졸림도 줄어듭니다. 주스로 갈면 섬유가 부서져 당 흡수가 빨라지므로 어르신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점심 이후 가벼운 산책과 함께 사과를 고르는 방식은 위장과 혈당에 모두 부드럽습니다. 저녁 늦게는 수분과 당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마무리하십시오. 당 조절이 민감한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한 조각씩 호흡을 고르며 씹어 드십시오. 일곱째, 면역 강화입니다. 절대량은 크지 않지만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펙틴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 장점막의 방어선이 두꺼워지고 염증 신호가 낮아집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면 호흡기 감염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껍질은 깨끗하게 씻어 드시되 너무 차갑게 보관한 사과는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십시오. 찬 음식은 위의 긴장을 높여 트림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생활의 온도에 맞추어 대하면 면역의 리듬도 차분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생활 속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 박 여사님은 이름이 금세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왔는지 잊어버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빨간 사과를 점심 이후에 꾸준히 씹는 습관이었습니다. 껍질째 얇게 썰어 접시에 올리고 책을 한쪽 읽을 때마다 한 조각씩 씹도록 안내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셋째 주부터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바로 떠올랐어요.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야기하다가 단어를 찾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박 여사님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낮잠이 줄고 밤이 덜 뒤숭숭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담백하게 바꾸고 사과는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여섯째 주가 되자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손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과 한 조각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사과는 장을 움직이고 뇌를 지키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포만감과 혈당, 면역의 세 축을 동시에 어루만질 때 일상의 컨디션은 달라집니다. 다만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조합과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음식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커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더 잘 쓰는 5가지 짝꿍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엌에서 바로 따라하기 쉽고 하루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의 펙틴은 당 흡수를 완만하게 하고 장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견과의 지방이나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아침에 얇게 썬 사과와 손가락 길이 당근을 함께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사과의 산뜻함이 입맛을 깨우고 당근의 단단함이 씹는 시간을 늘려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펙틴이 장 미생물을 도우면 부치르산이 늘어나 점막을 보호하고 카로티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이 길어집니다. 미지근한 물 반 컵을 곁들이면 위는 편안하고 혈당은 잔잔합니다. 네 번째는 사과와 꿀찜입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작은 접시에 담고 꿀 한 티스푼을 위에 올린 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 보십시오. 따뜻해진 사과는 위와 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꿀의 당분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특히 목이 자주 칼칼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큰 위로가 됩니다. 밤에 차가운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속이 놀라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데운 사과와 꿀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을 이완시켜 잠을 돕습니다. 생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작은 접시에 사과를 담고 꿀을 뿌려 전자레인지 앞에 섭니다. 김이 오르는 그릇을 조심스레 꺼내며 향이 참 좋다 하고 미소 짓습니다. 손자도 옆에서 한 입 먹고는 달콤하면서도 따뜻해서 맛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간식이 가족 모두의 밤을 차분하게 이어줍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의 양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불용성 섬유와 사과의 수용성 섬유가 만나면 장이 리듬 있게 움직입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변비로 힘들던 어르신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산미가 고구마의 단맛을 잡아주어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 간식으로 적당합니다. 사과 반쪽과 삶은 고구마 반 개만 있어도 저녁까지 든든합니다. 주방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찜통에서 고구마를 꺼내고 옆 접시에 사과를 잘라 놓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오늘 간식 뭐예요? 하고 묻자 사과랑 고구마 같이 먹자. 속도 편하고 밤에 잠도 잘 올 거야. 하고 답합니다. 따뜻한 고구마와 시원한 사과가 함께 어울리며 웃음이 번집니다. 이 다섯 가지 조합은 사과를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을 돌보고 밤을 지켜주는 생활약처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주의할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사과를 먹어도 괜찮을까 걱정되시나요? 사과가 분명히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이 쉽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모 어르신은 만성 신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사과를 많이 드셨지만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특히 신맛이 강한 사과는 줄이고 하루 섭취량을 반쪽 이하로 제한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식단을 조절하자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고 어르신은 한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위식도 역류 질환 GER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과 중에서도 특히 초록 사과는 산도가 높습니다. 이 과일을 공복에 먹거나 밤늦게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가슴이 쓰리고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새콤한 초록 사과 대신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붉은 사과를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고 드셔야 속이 편안합니다. 이처럼 신장 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그룹,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알레르기 반응 위험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으시는 분들은 사과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교차 알레르기라고 부릅니다. 사과 속 단백질 성분이 꽃가루와 구조가 비슷해 몸에서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먹을 때 입술이 붓거나 목이 따갑고
가려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째,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약 잔류가 걱정되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천천히 오래 씹으셔야 합니다. 액상 주스나 말린 사과칩보다 통째로 씹어 먹을 때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셋째, 늦은 밤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먹으면 방광이 자극되어 자주 깨게 되고 위산이 분비되어 숙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실 미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의 건강을 바꿉니다. 사과는 분명 훌륭한 과일이지만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먹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드셔야 비로소 약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 약 150-18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 먹으면 당분과 칼로리가 과해져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사과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여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잘 흡수됩니다. 반대로 밤 늦게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방광을 자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똑같이 먹기보다 일주일에 변화를 주면 몸이 더 균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사과와 당근을 함께 드셔보세요. 사과의 비타민 C와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 면역력 강화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화요일에는 사과와 견과류를 곁들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해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한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수요일에는 삶은 달걀과 함께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공급되어 사과의 당분 흡수가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요일에는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셔보세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만나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천천히 소화되어 저녁까지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따뜻한 꿀 사과차를 권합니다. 잘게 썬 사과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고 꿀을 조금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잠들기 전 긴장을 풀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사과와 요거트를 곁들여 보세요. 유산균과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사과 샐러드를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상추, 토마토, 견과류와 함께 섞으면 영양이 균형을 이루고 식탁에 활력이 생깁니다. 음식은 건강뿐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녁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낮추고 조용히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그 다음 짧게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70대 김노인께서는 매일 저녁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고 사과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방에서 이불을 고르고 베개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도 잘 보냈다는 한마디와 함께 눈을 감는 순간 숙면이 시작됩니다. 먼저 74세 이성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지만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니며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렇겠지라며 체념했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늦게 먹던 사과를 아침 식사 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과 속 칼륨과 수분이 밤의 방광을 자극하지 않도록 시간대를 조절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 혈압도 조금씩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언제 먹느냐? 그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다음은 67세 김정순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폐경 이후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며 밤마다 두세 시간은 뒤척여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눈을 감아도 자꾸 뜨게 돼요.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녁에 사과 반 개와 라벤더 차를 권했습니다. 사과의 펙틴이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라벤더 향이 불안을 완화시켜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2주 후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누우면 금방 잠이 와요. 예전처럼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안도와 미소가 번졌습니다. 80세 이정순 할머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들까지 모두 분가한 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밤마다 외로움과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할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사과 반 개를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일기를 한 줄씩 쓰도록 권했습니다. 또 사과를 손질하면서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지게 했습니다. 사과 향과 글쓰기 습관이 외로운 밤을 달래준 것입니다. 3주가 지나자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과 향을 맡으며 눈을 감으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와요.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 분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지만 사과를 먹는 시간과 방법, 그리고 작은 습관을 바꾸자 숙면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단계별 변화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일주일 단위의 로드맵으로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잠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평소 머리를 베고도 1시간 넘게 뒤척이던 분들이 저녁 루틴을 정리하고 사과를 오전이나 이른 오후로 옮기며 밤에 수분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침대로 들어간 뒤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이트를 낮추고 심호흡 3번, 짧은 일기로 마음을 정리하면 뇌의 각성이 가라앉고 수면 신호가 분명해집니다. 이 시기엔 잠이 오나 안 오나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호흡과 몸의 무게감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씹되 저녁 이후엔 냉장고 문을 닫고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하루 이틀 실천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첫째 주 말에는 수면 잠복기가 짧아졌음을 체감합니다. 평균적으로 60, 90분이던 뒤척임이 20, 30분 안팎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잘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고 아침의 무거움이 약간 가벼워집니다. 둘째 주는 밤중 각성이 줄어듭니다. 사과 시간을 낮으로 고정하고 저녁 염분을 낮추고 취침 전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붙이면 새벽에 화장실로 3번 가던 분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잦아집니다. 위산 역류로 가슴이 뜨겁던 분들도 야식과 늦은 과일을 끊자 눕는 순간에 쓰림이 누그러졌다고 말씀합니다. 몸의 리듬도 조용히 바뀝니다.
자다가 깨도 금세 다시 잠으로 이어지고 꿈을 기억하는 날이 늘며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덜 탁합니다. 가족들은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아침 표정이 훨씬 편해요. 걷는 속도가 전에 비해 가벼워졌네요. 이런 말들이 둘째 주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셋째 주에 더 분명한 변화가 기다립니다. 단 3주 만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셋째 주와 한 달 뒤의 변화를 생활 장면과 함께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에 얼굴이 달라집니다. 늘 피곤한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던 분들이 이제는 알람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창밖의 햇살을 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작은 자신감을 느낍니다. 뇌가 깊은 수면을 유지한 덕분에 기억력도 선명해지고 대화 중 단어가 잘 떠오른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가족들도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식탁에서 얼굴빛이 좋아졌네. 예전보다 말이 훨씬 길어지고 활력이 있어 보여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 당사자는 비로소 자신이 이룬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사과 한 알, 간단한 루틴이 쌓여 삶 전체의 에너지가 바뀐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안정적인 수면 패턴이 자리 잡습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침대에 눕자마자 쉽게 잠들며 중간에 깨더라도 금세 다시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아침은 상쾌하게 시작되고 낮에도 졸음이 덜해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엔 혈압이 안정되고 공복 혈당 수치가 내려가며 작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한마디가 삶의 변화를 대변합니다. 여러분, 단 3주 만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쌓여 한 달 뒤에는 전혀 다른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촉구와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그저 간식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는 실천이었습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고 저녁에는 불빛을 낮추며 호흡을 고르고 잠들기 전 짧은 일기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밤의 뒤척임을 줄이고 아침의 얼굴을 환하게 바꾸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과 한 개와 올바른 습관이 만나면 숙면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외울 공식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과 1개 플러스 올바른 습관 1호 숙면과 건강. 값비싼 약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고를 수 있는 과일 한 개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낮에 활력을 되돌립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과 반쪽부터 불을 한 단계만 낮추는 것부터 23번만 길게 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뇌는 금세 배웁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요. 사과를 언제 먹을지 내일의 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창가에서 한 조각, 점심 산책 후에 한 조각, 저녁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조용히 일기 한 줄을 적으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 밤의 수면은 이미 절반이 완성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정확한 변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습관 몇 가지일 뿐이지만 그 결과는 삶 전체로 퍼져갑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작은 한 문장이지만 당신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함께 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밤마다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는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큰 힘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만큼은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편안히 깊게 따뜻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활기차고 상쾌한 얼굴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